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쉐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최소 권한 기반의 심층 방어, 기업을 지키는 차세대 아이디 보안 전략이라는 주제로 비욘드 트러스트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드와 사스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관리해야 하는 아이디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해커가 공격할 대상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기업들이 보호해야 할 대상도 그만큼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의 다양한 조직들은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최소 권한 정책을 부여하고 있거나 그냥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등 보안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보호 대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기업 내에 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과 조직의 다양한 아이디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웨비나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기 앞서서 준비된 이벤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2개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좋은 질문 이벤트입니다. 저희 세션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수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기다리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질문 탭을 눌러서 질문 창으로 이동하신 다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따가 저희 Q&A 시간을 따로 마련했거든요. 그때 발표자분들께서 직접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이니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명을 추첨해서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드릴 거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Q&A 세션까지 다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가 공개가 됩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5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벤트 내용도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2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패스트 프리빌리지 소개, 최소 권한 기반, 심층 방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이신 비욘드 트러스트 양희정 공학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비욘드 트러스트에서 한국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양희정입니다. 오늘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희 비욘드 트러스트가 익숙하지 않은 참석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비욘드 트러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욘드 트러스트는 Privileged Access Management 매직 쿼드런트에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계속해서 리더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직원은 1,600명이 있고요. 2003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본사는 미국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고요. 저희는 포춘 100대 기업 중에 75%의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2만 개의 고객이 저희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비욘드 트러스트를 계속 사용하시는 리텐션 레이트는 95%에 해당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고객 만족도도 95% 이상으로 굉장히 고객지향적인 솔루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비욘드 트러스트는 지능형 아이디 접근 관리 분야에서 마켓 리더이고요. 저희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아이덴티티와 접근 권한을 보호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미션은 매일 아이디 보안 위협에 대해 지능적 해결, 또 전 세계적 조직의 권한 부여 및 보호를 위한 동적 액세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 말씀드릴 최소 권한 관리, 패스트 프리빌리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거의 90%의 조직이 최소 한 번의 아이디 관련 보안 사고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단지 글로벌이나 미국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올해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작년에 16만 건의 정부 중앙부처 해킹 시도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시스템 권한 획득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 관련 보안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보안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보안팀들은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안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76개의 보안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자는 확인되지 않은 공격 경로를 통해서 우회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이디 보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한 부여 경로를 확인하고 그 부분이 오늘날에 있어서 위험 노출 지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5가지의 위험 노출 경로들이 있을 텐데요. 취약한 인적 계정 및 머신 계정, 그리고 노출된 비밀번호나 API 키 인증서들, 그리고 아이디 인프라 구성의 오류, 그 다음에 원격 액세스에 있어서 VPN이나 제로 트러스트의 부족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과도한 권한 부여들이 아이디 보안에 있어서 위험 노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부여 경로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일부는 알려져 있고 일부는 알려져 있지 않아서 취약한 상태입니다. 권한 부여 경로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범위가 확장되고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를 찾고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권한 부여 경로에 대해서 우회 경로가 있는지, 내 아이디 인프라의 취약점은 무엇인지, 어떤 계정이 오용되고 있는지, 어떤 권한 부여가 가장 많은 아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한 부여 경로를 보호하려면 아이디 중심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패스트 프리빌리지, 권한 부여 경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5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IT, OT 환경에서 아이디 계정, 그 다음에 세션, 상호 연결된 권한에 대한 가시성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디 저장소들 전반에 걸쳐 취약점을 매핑하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하며 모든 위험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권한으로 전환하고 모든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에 대한 개인화된 권한 부여로 상황에 맞는 액세스를 제공하고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아이디 기반 공격을 탐지하고 권한 부여 경로의 활성화를 모니터링해서 환경이 바뀌거나 액세스 권한이 조작되는 시점에서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5번째로는 AI 기반 자율 탐지 및 학습을 통해서 아이디 침해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내부망 이동을 방지해서 복원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5가지 원칙으로 비욘드 트러스트는 아이디 기반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세션을 이어서 저희 한철현 님이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좋은 내용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최소 권한 기반의 심층 방어 전략 발표이고요. 발표자이신 비욘드 트러스트 한철현 SE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비욘드 트러스트 엔지니어 한철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심층 방어 부분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내용들 중에 각각 행위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현황들 나아가서 그 현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라는 등등을 좀 단계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에는 저희 환경들에 대해서 좀 더 연계해서 풀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단계별로 좀 훑어볼 텐데요. 일단 먼저 여러분 환경 자체가 몸소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 과거에는 단일한 환경이 다였더라면 최근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 예를 들자면 과거는 인사 문제라든지
또는 뭐 공급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화되어져 있지 않았었더라면 이제는 뭐 모두 다 시스템화되어져 있고요. 나아가서 그런 부분들이 온프라미스가 아니라 클라우드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IT 자산들이 좀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업무라든지 또는 뭐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편리를 제공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반대편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나의 공격 목표가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서 차단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 부분은 최소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소 권한에 대한 영역 내지 범위를 좀 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최소 권한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설명드릴 텐데 핵심은 모든 권한은 결과적으로 아이덴티티와 연계되어져 있다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보안 태세를 구축할 거냐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다양하게 증가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IT 자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 활용하는 측면들이 다양한 형태로도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심층적으로 방어 태세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장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숫자를 화면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23년도 보고자료이긴 합니다만 클라우드에 부여되어 있는 권한들 중에서 99%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숫자는 그 옆에 있는 50%의 권한이 아이디에 부여된 권한이 슈퍼 관리자라고 합니다. 놀라운 숫자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최근 트렌드, 앞선 세션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 공격자분들도 뭐 비용 효율성을 좀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무작위 공격들을 좀 해왔다라면 이제는 아주 손쉽게 계정 탈취를 하게 된다라면 탈취된 계정으로 아주 손쉽게 뭐 레터럴 무브먼트 등등을 통해서 아주 좀 더 광범위하게 본인들이 취하고자 했던 공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보니까 계정을 악용하는 그런 공격 패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권한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에 뭐 권한이라고 하니까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핵심적으로 본다라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업무상 또는 뭐 특정 목적상 사용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뭐 엔드포인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 권한부터 실행 권한 등을 아주 필요한 부분만 제공을 해서 여타의 행위를 일으킬 수 없게끔 하는 부분이 최소 권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최소 권한에 대한 개념은 뭐 어느 날 갑자기 요즘 뭐 보안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최소 권한을 좀 논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74년도 MIT 교수였던 제롬 숄츠께서 시스템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 부분을 필요한 최소한 권한만을 사용하게끔 해야 한다라는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침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표한 내용, 적용한 정책이 최소 권한의 시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이미 40-50년 전이다 보니 현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에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원칙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뭐 최소 권한만을 줘야 된다. 하지만 매우 강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현재에도 아주 중요하고 유효한 그런 원칙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에서는 IT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단순한 방어 체계로는 좀 어려운 환경이 발생할 수 있죠. 방어 체계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좀 뭐 시장에서 일고 있는 약간의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뭐 논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와 최소 권한 부분들을 어떤 분들께서는 같은 또는 어떤 부분들은 좀 다른 부분으로 보시는 사항들이 있기도 한데 제로 트러스트는 장표에도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속적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묵시적인 신뢰 없는 환경, 즉 묵시적으로 절대 인증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부분이 제로 트러스트 부분이라면 최소 권한의 경우에는 필요한 그리고 요구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액세스를 제한하는 부분이 최소 권한입니다. 그래서
뭐 앞서도 잠깐 장표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보안 환경에서의 공격자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면 제로 트러스트는 방어를 위한 전략이라면 최소 권한의 경우에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전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뭐 비유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라면 공항 환경을 한번 돌이켜 보신다라면 공항에 들어갈 때는 신분이라든지 역할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보안 검색대를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환경은 지속적으로 묵시적으로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보안 테이블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탑승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탑승권이 없으면 1차 보안 검색대조차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탑승권을 최소 권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탑승권을 가진 자는 결과적으로는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한 경로에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과거 환경의 IT 부분하고 연계해서 본다라면 앞서 제롬 숄츠도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계 기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위주로 해서 보안 태세가 많이 강화돼 왔었다라면 그런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 몇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마도 최소 권한이라고 불리웠던 앞서 얘기 드렸던 제한된 권한을 구현하고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좀 어려움을 겪으시게 될 거고요. 나아가서 과도한 권한이 부여됐거나 또는 상시 권한, 영구 권한이 부여된 부분들을 제거하고 관리하는 부분들도 쉽지 않았었을 것이고 원격 접속, 특히 뭐 최근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 뭐 원격 근무하려면 누구나가 다 VPN을 접속해서 VPN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게 될 텐데 아시는 것처럼 VPN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연결된 네트워크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권한으로 원격 접속하는 부분들도 차단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차단하고 방어 태세를 좀 더 강화하려다 보니 내부에서는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업무적으로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어저께는 뭐 이렇게 해서 됐었는데 갑자기 보안 태세가 강화되면서 이게 안 돼버리네 라는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부 사용자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적이진 않겠습니다만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협 부분들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과거의 경계 기반의 어떤 방어 태세는 약간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프리빌리지 액세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중심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이 결국에는 크리덴셜, 자격 증명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게 관리할 것이냐. 그것도 온프라미스에서, 그것도 수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과거의 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설령 심지어 일부 팸의 솔루션이 기도입돼서 활용되고 있으시더라도 감히 판단컨대 80-90% 이상은 아마도 90% 이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온프라미스 환경이 다일 것이고요. 자동화라는 부분들은 거의 고려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대에 변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IT 환경으로 인해서 뭐 대표적인 예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 기반의 보안 태세를 구축했을 때 제가 보안 태세를 갖춰야 될 환경 자체가 경계가 없어져 버렸죠. 기존에 온프라미스 온리였던 부분이 클라우드하고 연계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이곳저곳에 산재하지만 해당 어플리케이션들은 결국엔 다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가 없는 환경이다 보니 점점 더 보안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요. 대상 자체도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사스도 있습니다만 엔드포인트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업무의 편리성이라든지 뭐 효율성이라는 비명하에 연구 권한은 그냥 계속 주시는 부분들 많이 계시죠. 뭐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업무상 어떤 프린터 드라이버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 그룹에 그냥 그 계정을 추가해 주시고 많은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 해당 권한이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어져서 해당 사용자는 관리자로서 계속 권한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적인 증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 조사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 보안 관련 담당자분들의 80% 이상의 응답 사항인데 증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캐퍼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 공격 표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따라서 피할 수 없이 자동화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어질 때에
현대 모던팸을 좀 구축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사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장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엔드포인트에는 단순한 PC, 데스크탑만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엔드포인트가 모든 사이버 공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엔드포인트다 보니까 아이덴티티도 있을 거고 권한도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엔 엔드포인트에서 제가 접속하고자 또는 업무상 처리해야 될 어플리케이션 이런 부분들을 다 수행하고 실행하는 그런 출발점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의 90% 이상이 엔드포인트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CISA 국장이시자 내셔널 시큐리티에 근무하시는 마크 하디라는 분께서 주신 말씀인데 랜섬웨어가 대단하고 엄청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최근에 사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랜섬웨어가 시작되기 전에 격리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즉 랜섬웨어도 결과적으로 악성 코드 중에 일부겠죠. 그러면 그 코드를 다운로드가 되었고 코드가 다운로드 되었고 제가 코드를 보더라도 보는 행위에서는 코드를 본다라면 뭐 당연히 그냥 코드밖에 안 보이겠죠. 하지만 그 코드가 결국엔 실행되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당 부분의 랜섬웨어들은 대표적으로 대부분 다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그런 랜섬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사용자에게 관리자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라면 상당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최소 권한하고 아이덴티티하고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럼 심층 방어 체계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오른쪽에 보시는 그 원형이 결과적으로 심층 방어 체계의 일환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패스워드, 자격 증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도 한 가지의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생성된 계정 아이디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이며 그 어떤 권한으로 어떤 세션을 어떻게 액세스할 거냐라는 것과 나아가서 확보된 세션에서 어떤 행위들을 일으킬 거냐라는 부분들로 나눠질 수 있을 텐데요. 각각의 영역들이 원활하게 관리되고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첫째, 일단 방어태세의 취약점을 가져올 수 있을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역설적으로 그에 따른 취약점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각 영역에 대해서 저희 비욘드 트러스트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격증명을 관리할 수 있는 즉 패스워드라든지 시크릿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패스워드 세이프라는 제품으로 대비하고 있고요. 권한 부분에 있어서는 엔드포인트 프리빌리지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실행 제어를 포함한 사용자 권한 부분들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인타이틀의 경우에는 사스 환경에 대해서 저스트 인 타임, 즉 적시 액세스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 그리고 세션을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좀 더 시큐어하게 세션들을 만들어낼 거냐라는 측면에서 프리빌리지 리모트 액세스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VPN도 필요 없이 그냥 아웃바운드 443 통신만으로 세션들을 이룰 수 있고 원타임 토큰으로 자격증명까지도 연계해서 관리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최소 권한에 연계된 심층 방어 부분을 연결해서 본다면 앞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최소 권한의 핵심은 또 장표에 있는 내용 이외에 풀어서 얘기 드리자면 한편으로 과거 속담에도 들어보시면 그 10사람이 한 도둑 작정하고 덤비는 한 도둑 못 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할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라면 위협이 발생했을 때, 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들을 어떻게 최소화해서 위협을 좀 차단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최소 권한의 핵심 원칙일 텐데 그 부분의 대상이 이제는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사스를 포함한 전반에 걸쳐서 있다 보니 그 최소 권한 원칙을 어느 특정 영역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다중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심층 방어 체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최소 권한 원칙으로 심층 방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좀 중단하시고 또는 좀 개선하고 계속해 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우선 중단해야 될 일을 본다면
장표에 있는 내용들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에 있는 예외 처리 메커니즘 부분들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예외를 처리한다라는 행위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보안 태세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하고 같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습니다. 뭐 사용자가 관리자가 됐던, 특정 직급이 됐던, 또는 외부에서 뭐 초대되는 VIP가 됐던 예외 없이 최소 권한은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새로운 환경을 위해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앞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모든 계정에 접근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뭐 서비스 계정이라든지 머신 아이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서비스 계정 또는 머신 계정에 대해서도 권리가 필요한 권한 부분들이 좀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필요한, 즉 서비스에 필요한 권한만 갖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권한으로 취급 부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러 형태를 검토하고 점검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도 바라보시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권한으로 좀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를 기동되기 위해서 서비스 계정을 활용하게 되고요. 해당되는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다른 계정하고 연계되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자격증명 중심에 있는 하나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도 하나의 권한으로 취급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향후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휴먼, 난휴먼 아이디를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분석하셔서 최소 권한 원칙에 적용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EOL된 자산이 있다면 검토 과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최소 권한을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즉 과거에는 어떤 사후 방어적인 대응 태세였다면 이제는 사전 방어 태세로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이 팸 전체 계층으로 좀 확대되어졌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멈추셔야 되는 일들이 있고 새롭게 좀 보완하셔야 되는 부분, 나아가서 현재 하고 계시는 부분의 연속성 부분들을 갖춰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 첫 번째 복사하여 붙여넣기 많이 하시죠. 불편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동화해서 사용자는 인지하지 않고 필요한 크리덴셜 정보들을 적절하게 잘 인젝션 할 수 있느냐라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권한 있는 로컬 활동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겪고 있지만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앞서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나 서버에 뭐 이런 작업 해야 됩니다. 승인해 주세요. 승인 딱 떨어지게 된다면 바로 관리 그룹에 포함돼 버리는 거죠. 내지는 나 이런 작업 해야 되니까 암호 잠깐만 좀 공유해 주면 안 되겠어? 라는 이런 부탁을 받거나, 또는 뭐 승인 하에 암호를 좀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권한을 그냥 드리게 되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제 차 아무나 가져가세요 그러고 자동차키 그냥 꽂아놓고 가시는 거하고 같은 상황이 돼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현대화하기 위해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은, 첫째가 제일 먼저 영구 권한, 상시 권한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즉 어드민 그룹에 추가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 필요한 실행 부분만 지정된 시간 동안만 실행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G2 환경이 필요한 부분이고, 나아가서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 난휴먼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지정한다는 부분은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보안 관리자분들의 80% 이상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보다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자동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동화하고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새롭게 좀 검토되셔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현재도 하고 계시지만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패스트 프리빌리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어떤 패스를 통해서 권한들을 획득해 나가는지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주셔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다라면 적어도 내년도 그 보안 전략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이노베이션 과정에 있어서 아이덴티티에 대한 보안도 하나의 항목으로 반드시 좀 포함하셔서 결과적으로 아이덴티티 보안이 좀 더 강화된 최소 권한 환경이 구축되어질 뿐더러 보안 태세 자체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시장에서 너무 뜨겁죠. 요즘 그 AI가 너무 뜨거운데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역시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셔서 좀 더 모던화된, 현대화된 그런 팸 환경을 구축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들을 구축해 나가는 상황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일 텐데, 권한 있는 계정이나 세션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과거에도 하셨고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실 일일 겁니다. 나아가서 당연히 권한 상승을 제어하고 위임을 관리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지금 현재 미래에도 하셔야 될 일이고요. 앞으로 현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클라우드로 확대된 부분, 가능하다면 온프라미스까지 포함하는 부분들도 좋겠죠. 저스트 인 타임으로 액세스하게 됨으로 해서 지정된 사용자가 지정된 시간 동안만 딱 한정된 업무만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저스트 인 타임 환경이 확대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접속, 심지어는 내부 접속일지라도 필요한 경우에 어떤 접속 환경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차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특히 외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벤더라든지 사례를 본다라면 과거에 좀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벤더 사용자가 시스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또는 원격 접속했다가 본인하고 관련 없는 관리자 명령어를 수행함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한, 이거는 보안 사고라기보다는 그냥 IT 사고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해당 데이터 정보들 다 날아간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액세스할 때에는 지정된 업무만 수행되게끔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최소 권한 원칙에 있어서는 절대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합 좀 정리를 해보면 심층 방어 체계가 구축이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환경에서는 포괄적인 가시성을 확보하셔서 어떤 권한 경로를 가지게 될지를 필요하다면 그래피컬하게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그래피컬하게 보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인 게, 왜냐하면 공격자분들은 여러 정보들을 수집해서 결과적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라는 식의 어떤 그래피컬한 정보를 가지고 공격을 시도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저희는 방어 체계에 있어서는 리스트만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즉 계정 리스트를 가지시거나 시스템 리스트를 가지거나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리스트들 간의 연결고리, 예를 들자면 시스템이 1, 2, 3, 4, 5번이 있는데 저는 사용자이지만 특정 업무의 목적상 4번 시스템은 제가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계정이 만약에 탈취됐거나 제 계정을 통해서 4번 시스템을 접근했을 때에는 관리자 권한이 획득되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공격자는 그 환경을 노리고 접근하게 될 것이고, 성공할 경우에는 레터럴 무브먼트를 통해서 1, 2, 3, 5번 시스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포괄적인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 최소 권한 심층 방어 체계가 구축되면 갖추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저스트 인 타임을 통해서 영구 권한을 제거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 계층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라면 어떤 자격 증명, 권한, 세션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모든 계층에서의 액세스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실행뿐만이 아니라 일어난 행위 모두를 다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들을 모두 다 로그화해서 거버넌스 부분을 올릴 뿐만 아니라 감사 체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완화하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게 영구 권한을 일단 먼저 제거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제거한 환경에서 필요에 의한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저스트 인 타임을 적용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요. 앞서도 잠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포괄적인 완벽한 가시성에 대한 확보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가시성이 확보돼야 어느 부분이 위험 요소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야지만 위험 요소를 제거하실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또는 여러 환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초과 달성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감사 기능이 다 통합되다 보니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HR 장비 관리자거나 HR 서비스 관리자는 해당 부분들에 집중해서 봤다라면, 앞서도 잠깐 언급드린 1, 2, 3, 4, 5번 전체에 대한 감사를 통합해서 보다 보니 보다 더 효과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부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모니터링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그 사고의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할 텐데 심층 방어 체계가 구축되어진다면 대응 역량도 강화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정책 기반으로 해서 최소 권한은 구현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부분들은 예외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점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강제로 최소 권한 환경이 적용되게끔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있죠. 이런 보안 태세를 강화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뭐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뭐 사용자가 즉 직원이 무슨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된다면 이 부분은 보안 태세 강화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업에 미치는 또 다른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IT 운영자분들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 권한 관리하는 부분들을 좀 더 간소화하되 최대한의 최소 권한 관리를 구현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액세스하는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제가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만큼 자동화 부분들을 단순히 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업무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만 볼 것이 아니라 최소 권한 운영 환경에 있어서도 어떻게 액세스 제어 자체를 좀 더 자동화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거고 심층 방어 체계가 구축된다면 아마도 같이 연계되어져서 보다 더 원활한 자동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 비욘드 트러스트에서는 그 통합된 패스파인더라는 플랫폼을 제공해서 앞서 보셨던 방어 체계에서 여러 계층이 있었는데 그 계층 부분들에 대한 뭐 관리 환경을 액세스하는 부분, 사용자가 접근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비욘드 트러스트는 모든 계층에 대해서 최소 권한 환경을 통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최소 권한 기반으로 한 심층 방어 체계를 보다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Q&A 세션을 가져볼 텐데요. 정말 많은 질문을 남겨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그 많은 질문들 중에서 제가 발표자에게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질문들을 체크를 해뒀습니다. 그거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욱님께서 질문을 7개를 남겨주셨는데 일단은 여기에 5개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일단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소 권한 접근을 일관되게 적용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IAM 정책과 PAM 정책을 통합하거나 계층화해야 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아마도 저런 클라우드별로 IAM 정책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게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린 질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제품이 갖추고 있는 기능하고 연계해서 답변을 좀 드려보자면 앞서도 뭐 세션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가 궁극의 목표일 것이고 최소 권한을 구현하셔야 될 텐데 IAM 계정을 만드실 때에 저희 인타이틀 솔루션하고 연계가 된다면 일반 IAM 계정에는 퍼미션을 아예 안 주는 거죠. 아예 아무 퍼미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타이틀이라는 제품을 활용하게 되면 제가 어떤 권한들에 대해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접근해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라고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 권한이 할당된 형태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뭐 그게 결국에는 뭐 제로 트러스트의 기반 출발이 아닐까요? 아예 뭐 신뢰하지 않은 거죠. 권한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형태가 아마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PAM하고 통합하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타이틀에는 어떤 권한들이 그 클라우드 상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클라우드하고 연동해서 해당 정보들을 리스트를 가져오게 되고요. 해당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마찬가지 그 내에서도 사용자에게 어떤 부분은 접근해서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어떤 부분은 뭐 아예 접근도 안 되게 하는 부분으로 해서 연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방식이라면 IAM 정책과 PAM 정책하고 같이 통합되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일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면 사실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통합을 할 필요는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어쨌든 멀티 클라우드 정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각각의 클라우드에서 IAM 계정을 만들어서 별도의 그들이 제공하는 IAM 기능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완전히 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거를 말씀하신 비욘드 트러스트에서 제공하시는 그 특정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라
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백엔드에 뭐 계정 자체, IAM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네. IAM에 대한 크리덴셜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은 저희 패스워드 세이프에서 디스커버리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즉 크리덴셜을 로테이션 시킨다라든지 해서 네네네. 암호가 노출되지 않게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 엔타이틀이라는 제품이 멀티 클라우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SaaS 부분도 지원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SaaS에 대한 권한 관리나 계정 관리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계정 수는 거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에 질문 남겨주신 게 아마 머신 아이디 요즘에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그 어떤 서비스나 기능에 대해서 API끼리 통신을 하니까 이러한 계정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권한, 뭐 계정 생성부터 권한 부여 만료까지 분명히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관리할 수 있겠죠? 당연히. 네, 당연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윈도우 기반이라면 윈도우의 경우에는 서비스 계정도 저희 패스워드 세이프의 경우에는 모두 다 디스커버리를 해낼 수 있고요. 네. 즉 어떤 서비스 계정들이 있는지를 다 리스트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음, 나아가서 저희 내부 기능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 서비스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도 로테이션을 시키고 네. 로테이션 시켰을 때의 서비스가 기동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암호가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서비스 연동에는 차질이 없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부여되어 있고요. 네. 특정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디스커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제한이 있다라면 그때는 뭐 질문에도 언급 주셨던 API 기반으로 해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네. 통합 운영할 수 있고 부가적으로 저희는 암호를 로테이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표현으로는 프로파게이션 액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네. 암호 변경 후에 특정 작업들을 또 수행하게끔 구현을 뭐 스크립트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뭐 툴에 이미 구축되어져 있는 정책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사후 작업도 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계정에 변화가 생겨서 서비스를 뭐 변화시키거나 네. 또는 재기동을 해야 하거나 그럴 네. 때에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패스워드를 단순히 다른 패스워드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바뀐 다음에는 다음 액션이 필요할 텐데 그 다음 액션까지도 자동화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들도 있죠. VDI 환경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원격 접근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물론 이제 VDI 환경 자체라도 다 해결이 되긴 합니다만 네. 모 고객분들의 경우에는 계정을 공유하거나 특정 VM을 공유해서 쓰시죠. 네네. 사용자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접속했을 때 어느 웹사이트에 접속했고 거기서 무슨 업무를 받는지를 거꾸로 다음 접속자가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의 경우에 세션이 끊기게 되면 뭐 패스워드를 강제로 네, 돌리는 그런 그렇죠. 옵션이 있고 네, 돌려야죠. 아마도 보안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네. 암호를 바꾸고 그러면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고 네. 접근한 뒤에 내부 사용자도 앞에 사용자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알아야- 있게끔 프로파게이션 액션을 통해서 네. 뭐 캐시 데이터를 지운다라든지 네. 뭐 이런 행위들도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동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다음 사용자한테 인계가 되더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사웅님께서 남겨주신 나머지 질문은 저희가 추후에 다른 수단으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다른 질문을 보겠습니다. 질문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는데, 네, 요겁니다. 자, 사용자 아이디와 권한 부여에 발생하는 보안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용자 아이디 중심의 보안 구조 변경 시 사전 주요 작업이 무엇인지 여쭤보십니다. 아마도 이런 작업을 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 난감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사전 주요 작업이 무엇인지 여쭤보시면서 이거를 여쭤보신 분이 되게 많았는데 네. 내부 인사 정보랑 연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뭐 첫 세션, 두 번째 세션 계속 강조해서 표현됐던 부분인데 패스트 프리빌리지라는 표현을 저희가 사용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뭐 특권 경로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네네. 뭐 어떤 경로가 있는지를 알아야 결과적으로 그렇죠. 어디에 보안을 적용을 해야 할지를 네.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테스트 받으실 수 있는 뭐 이벨리에이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인사이트라는 솔루션이 사실은 AI 기반으로 해서 네. 계정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사전 분석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오.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적용돼 있는 각각의 계정들에 대해서 네. 어떤 특공 경로를 가지고 있는지 네네. 파악해내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권고 사항들을 점검해서 해당 부분을 적용하는 것도 아주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아닐까라고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무료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고요? 네, 일단 뭐 신청해 주시는 고객분들에 대해서 네. 30일간 무료로 네. 활용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사스 환경이고요. 네네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위험 요소를 찾아낼 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많은 사례가 있는데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정인데 본인 정보들이 연계되는 이메일에는 일반 개인 계정이 연결돼 있는 경우도 네. 찾아내고요. 네네네. 중요하게 어드민 권한을 갖고 있고 매우 심각한 시스템이어서 기본적으로 멀티팩터 인증이 구현이 돼 있음에도 네. 해당 MFA가 적용이 안 돼 있는 계정은 어떤 계정이 있는지 네. 인사정보 부분을 말씀 주셔서 얘기를 드리자면 변동이 발생했을 때에 발생될 수 있는 휴면 계정들도 어떤 네. 게 있는지라는 네. 부분들을 다 찾아서 안내를 해드리는 솔루션이고요. 어... 인사정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인사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범주가 좀 많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희는 아이덴티티다 보니 네. 결과적으로 이 아이덴티티가 어떤 그 권한이 있는 그룹하고 연계되어져 있느냐라는 네, 네, 부분이 네. 핵심이 될 텐데 네. 뭐 그룹 정보를 연계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인사정보의 그룹이 즉 부서 정보가 액티브 디렉토리의 AD 그룹으로 구현이 돼 있다면 네. AD 그룹이 저희 쪽으로 연동이 네, 되어질 네,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인사정보하고 연동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인사정보를 직접 연동해서 해당 그건 좀 권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용자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으로 네. 이미 그 연동을 하기 위한 부분들로 상당 부분 구현이 돼 있으실 거고요. 아... 만에 하나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네. 역시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API를 통해서 얼마든지 원하시는 형태로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감사를 해주신다라는 게 사스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니까 네. 어쨌든 그쪽 사스로 내가 우리 회사의 정보를 넘겨서 그쪽에서 이렇게 뭔가 분석을 행해진다라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네, 왜냐하면 어. 백엔드에 그 데이터 레이크가 아주 대규모로 구성되어져 있고 네. 그 머신러닝 엔진들이 네. 구현이 돼 있다 보니까 네. 현재로서는 온프라미스로는 아직은 내려져 있지 아. 않고 사스 형태로만 구현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저희 해당 정보들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 읽기 온리 아, 그렇죠. 권한으로 그렇죠. 해서 네. 연결되고 네.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런 의문도 생길 것 같아요. 어쨌든 보통은 이런 거를 감사할 때 예를 들어 우리 시스템에 뭐 에이전트라도 하나 내려받아서 그 에이전트가 우리 시스템을 다 한번 읽어보고 나서 그 정보를 스스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분석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우리 데이터를 보내야 되니까 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말아서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IDP, IDM이라고 불리는 아이덴티티 관리 솔루션들이 있죠. 뭐 글로벌하게는 예를 들자면 뭐 옥타든 뭐 그런 거랑 연동이 이미 돼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이미 뭐 플러그인 형태처럼 작업을 네. 해드려서 기본 정보만 입력하게 되면 네. 바로 연동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요? 저희 2개밖에 다르지 않았는데 자, 이 질문입니다. 신규 프로젝트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외부 협력업체 직원분들한테도 임시적으로 권한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깜빡하고 회수 못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자동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네. 앞서 그 심층 보안 체계의 일환이라는 다이아그램을 잠깐 보셨을 텐데 네. 그 중에 이제 세션하고 액세스라는 영역에서 네. 언급드렸던 프리빌리지 리모트 액세스라는 제품이 저희가 있고요. 그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벤더라는 개념도 이미 그 장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그 안에 정책들을 연계할 수 있는데 정책 부분에 있어서 뭐 심지어는 벤더 계정을 필요에 의해서 임시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기간을 지정해서 만들어 놓게 되면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계정은 익스파이어 돼서 아예 사용할 수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접근조차도 뭐 계정은 열흘 동안 뭐 사용할 수 있게끔 하지만 접근은 매일 오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작업하게끔 한다라든지 그런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프리빌리지드 리모트라는 솔루션을 활용해서 계정 생성부터 접근 권한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맞습니다. 관리할 수 있고 정책을 통해서 자동화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기존에 이렇게 아까 발표할 때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온프레미스에서도 소위 접근 제어라는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IAM은 IAM대로 하면서 일반적으로 IAM에 MFA가 포함이 됐을 것 같긴 한데 개별적으로 운영하시는 고객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야 할 때 API 기반 연동 외에 어떠한 보안 요소들을 또 고려해야 하는지 사실 여쭤보십니다. 그 프리빌리지 액세스 매니지먼트가 PAM이잖아요. 네네. 또 그 말 풀고 옆에 또 IAM, IDM을 또 푼다라면 아이덴티티, 뭐 액세스 매니지먼트, 네네네. 결과적으로 아이덴티티는 네. PAM의 요소인 거지 음. PAM의 중심 내진 PAM의 기능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연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뭐 물론 통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통합의 방식을 저희는 기존에 이미 다 보유하고 계시는 아이덴티티 관리 솔루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네. 연동하는 부분으로 저희는 그 부분을 접근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그러면은 관련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네. 뭐 PRI 제품 앞서 말씀드렸던 프리빌리지 리모트 액세스 제품의 경우에는 자체 볼트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네. 필요하신 부분에는 뭐 이미 통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아이덴티티도 별도 운영 관리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뭐 나아가서 뭐 연동도 당연히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통합을 필수적으로 할 것이냐, PAM과 IAM을 통합을 필수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필요하다라면 어떤 영역에 어떤 활용도냐에 따라서 앞서 언급드린 PRA 제품의 경우에는 자체 볼트로도 IAM을 구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통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하면은 나머지 두 개는 안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기능만 충족이 되면은 통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맞습니다. 비욘드 트러스트에서는 뭐 소위 IAM에서 관리되는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DB 정보들을 자체적인 볼트라는 걸로 또 관리할 수 있는 저장 공간도 맞습니다. 제공한다라고 네, 보면 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볼트를 사용하면 기존에서 사용하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쓰지 않아도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그 환경을 위해서라면 네, 그렇게 네,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나아가서 그 연동 부분에 API로 뭐 연동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질문 주셨던 내용에 네. API 기반 이외에 다른 요소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희 비욘드 트러스트의 특장점 중에 한 가지가 사전에 그 완성된 플러그인 형태로 뭐 저희 표현으로는 커넥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네네. 글로벌한 빅벤더에 대한 그런 IAM 솔루션은 뭐 API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네, 그렇죠. 이미 다 뭐 제공될 것 이미 같아요. 플러그인으로 다 제공되고 있어서 네네. 해당되는 시스템 정보들 몇 가지만 입력하면 바로 음. 연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소위 그렇게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API로 또 얼마든지 맞습니다. 자체적인 연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답변해드린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좀 건너뛰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봤는데요. IoT 기기나 프린터, 센서 등 이런 기기들은 그동안에는 진짜 엔드포인트로 크게 인식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해킹을 또 시도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안 정책 적용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겠죠? 당연히. 당연합니다. 네. 그러면 비욘드 트러스트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게 되나요? 여러 형태가 있을 텐데 앞서 장표에서 BYOD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네. Bring Your Own Device 측면이 뭐 IoT라든지 프린터 부분들하고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네.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부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뭐 OS 성격의 모든 것이 탑재된 대표적인 게 아마 핸드폰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렸던 뭐 PRA 제품의 옆에 뭐 리모트 서포트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네. 해당 솔루션들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범주가 안드로이드, 뭐 iOS까지도 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행위들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 네. 물론 용도나 목적은 서포트를 위한 부분입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PAM의 기능들도 활용하실 수도 있게 될 거고요. 부가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을 때 시장에서도 최근에 저희에게 많은 문의를 주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OT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IoT, OT 이런 것처럼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도 어떤 엔드포인트 영역에서 즉 그 레이어 중에서 어느 영역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네. 그 부분들의 방어 태세를 구축할 거냐라는 거는 네. 운영되는 환경에 따라서 좀 좀 차별화된 그런 그리고 좀 서로 다른 그런 형태의 보안 태세의 구축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환경도 문제없이 지원해 주실 수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자 오승근님께서 기존 팸에서 벗어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관리 필요 계정별 사내 역할 롤별로 어떤 변경이 있을 때
이런 정책 마련 그리고 레거시 시스템에 있는 인사DB와 연계를 자동화해서 구축할 수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많은 벽이 있어서 이런 통합 관리를 잘 시도하지 못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비욘드 트러스트 솔루션이 어떤 형태로 도와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레거시 시스템이랑 연동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특정 어떤 솔루션들은 일단 레거시 시스템이랑 연동은 안 됩니다라고 그냥 네. 말씀을 하신대요. 뭐 네. 가능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공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트러스트는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합니다. 전체 영역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례를 얘기해달라고 하시니까 실제 국내 사례 한 가지를 얘기 드리자면 네. 예를 들자면 윈도우 시스템이 있고 불가피하게 리눅스 시스템도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이 리눅스 시스템은 좀 더 보안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CQOS까지 도입을 하신 거죠. 근데 질문 주신 것처럼 권한 관리라는 측면들에 대해서 이게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게 또 CQOS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뭔가 정책을 걸 수가 없겠네요. 그쵸. 걸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인사DB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계정하고 연계해서 또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게 이쪽에 윈도우 있죠, 다른 시스템 있죠, 네네. 리눅스 있죠, 네네. CQOS 있죠. 이게 네. 너무 일관성을 못 갖다 보니 네. 정책 운영 관리가 너무 불편하고 어렵겠다. 힘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 고객의 경우에는 저희 솔루션 중에 오늘 언급은 안 됐습니다만 네. 액티브 디렉토리 브릿지라고 불리우는 아. 리눅스, 유닉스의 계정을 기존의 윈도우 환경에 구축되어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로 네. 통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오. 앞서도 잠깐 답변 과정 중에 언급드렸던 네. 것처럼 액티브 디렉토리가 인사 시스템하고 연동돼서 네, 권한 네, 네. 부분들이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면 네. 쭉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를 먼저 부어주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고 해당 부분들을 유닉스, 리눅스에서도 쓰시게 함으로 해서 그럼 전체적으로 사실상 뭐 필요에 의해서 네. CQOS를 도입은 하셨으나 네네네. 현재는 CQOS는 그냥 어떻게 보면 패키지고요, 네. 껍데기고요. 네네네. 그 안에 실제로 운영 관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덴티티는 저희 액티브 브릿지, 그리고 실행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프리빌리지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네. 해당되는 유닉스, 리눅스를 지원하는 네. 그 솔루션이 탑재돼서 그 환경의 경우에는 사용자분들이 일반 엔드 유저분들이 그 세션에 딱 접속하실 때 유닉스, 리눅스 하면 처음 생각나시는 게 이제 뭐 달러 표시 떨어지고 네네네. 네. 없습니다. 네. 그냥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제 권한에 맞는 제 네. 역할에 맞는 네. 수행 가능한 명령어 리스트만 받게 되시고요. 아. 그래서 마치 뭐 번호 선택해서 뭐 하듯이 네네네. 네. 저 1번 작업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와. 하면 그것만 딱 수행되게끔 하는 환경까지도 구현이 돼 있으시고요. 오. 전체로 본다라면 아까 언급드렸던 인사이츠가 분석해주는 네. 내용이 아마도 대응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보안성도 강화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편의성까지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질문이 참 많습니다. 더 많은데 아쉽게도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Q&A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답변해드리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이메일 혹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Q&A 세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지금 채팅창 그리고 질문창에 제가 방금 공지사항으로 설문조사 링크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50명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